안녕하세요. 진업이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도 산부인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궁암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궁하고 난관, 난소의 모형을 잠시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요술 점토라고 되어 있네요. 가지고 만든 자궁 모형입니다. 이게 자궁의 몸체고요. 자궁의 입구 부분, 질, 나팔관, 난소 모양입니다. 자궁암은 자궁에 생기는 암이니까 이런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때 참고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매번 이 아이들 가지고 노는 모형, 종이, 점토죠. 점토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회사 사장님께서 보시면 선전 톡톡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스폰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이클레이라고 하는 점토인데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보니까 뭐 손에도 안 묻고 가볍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뭐 이 회사로부터 스폰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자, 모형을 이제 치우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형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일단 자궁의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아까 모형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궁 부분이고 질, 난소와 나팔관입니다. 자궁암 검사라는 걸 설명하려면 자궁암이라는 걸 다 알아야 되겠죠. 자궁암은 총 3군데 생깁니다. 이 자궁 경부라고 해서 입구 부분인 이 부분이죠. 자궁 경부라는 뜻은 목이라는 뜻입니다. 경부가 우리 몸에도 목이 있죠. 거기도 경추라고 하고 경부라고 부르는데 자궁에도 이 목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자궁 경부라고 하고 여기 생기는 암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자궁 내막 부분에 생기는 암이 있고요. 이 안에 생리피를 만들어내는 부분 내막암이라고 해서 여기 생기는 암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의 경우도 경부암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궁의 몸통에 생기는 암이 있는데요. 근종이 암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체부암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근종이라고 되어 있던 혹이 악성으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자궁암은 이렇게 총 3군데 생길 수가 있고 난관이나 난소나 질에도 뭐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주제는 자궁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자궁암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 3군데 있지만 대부분 가장 많은 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자궁 입구 부분인 경부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그래서 자궁암 검사 그러면 자궁 경부암에 대한 검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궁암은 여기 입구 부분에 생기는 암을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냐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자궁 경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쪽은 이제 질 부분이에요. 여기 안쪽에 보이지 않는 이제 이 부분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궁암이 경부. 이 안쪽 부분이 있고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겉으로 질 쪽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어느 부분에 생기든 경부암인 건 똑같습니다. 안쪽을 경부 내측, 이쪽을 외측 경부라고 해서 익스터널 오스라는 게 입구란 뜻이에요.
internal us, internal 또는 cervix, external cervix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 부분에 생기는 암을 검사를 이제 해야겠죠. 생기는 부분이 여기니까 검사를 위해서는 자궁암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진 검사라는 방법이 있고요. 세포진 검사. 두 번째가 조직 검사. 세 번째는 조직 검사는 아니고 확대경 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세포진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진이라는 뜻은 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그런 세포고 진이라는 게 먼지죠. 그래서 세포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걸 세포진 검사라고 하고요. 세포진 검사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서 일반 세포진, 보통 하는 세포진 검사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액상 세포진 검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고요. 조직 검사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부 조직 검사가 있고요. 원추 절제술이라고 해서 입구를 다 도려내는 방법이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경 검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확대경으로 살펴보면서 확대경 조준화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확대경 검사는 엄밀하게 자궁암 검사로 보조적인 방법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것 자체만 단독을 하진 않습니다. 자궁 입구를 이렇게 커다랗게 확대해서 그리고 특수한 약물을 발라서 이런 부분에 자궁암이 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검사 중에서 조직 검사나 확대경 검사는 기본 검사가 아니고 세포진 검사에서 이상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세포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 점점 커집니다. 자궁 경부가. 자, 모든 암세포는 조직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이런데 세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세포들이 이제 암이 생겼다고 치고요. 이게 지금 자궁암이 생긴 거예요. 자궁암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질 분비물 이제 질에는 항상 이제 분비물이 있으니까요. 이 질 분비물이 있는데 이 분비물 내로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정상 세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일부의 암 세포들이 또는 암으로 변하려는 세포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섞이게 되니까 이 안에 이 질 분비물을 채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진 검사라고 하고요. 일반 세포진 검사는 그냥 이 날카로운 브러쉬 가지고 브러쉬로 이 분비물을 이제 브러쉬도 이따 보여드리겠지. 이제 브러쉬로 질 분비물을 조금 묻혀서 암세포가 있는지 보는 것이고요. 액상 세포진이라는 거는 질 분비물을 좀 많이 다량을 채취해서 특수 용액에 담아서 걸러서 암세포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액상 세포진이든 그냥 일반 세포진 검사든 암이 있다고 해서 세포가 다 충분히 검사해서 또 검출이 될 만큼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궁암이 있어도 초기인 경우에는 특히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떨어져 나와도 아주 소수이거나 또는 질 내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 때문에 가려져서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진율이 상당히 높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포진 검사는 질에 있는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떼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질은 운이 좋게도 바깥으로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직접 노출이 돼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궁 경부입니다.
뭐 입이나 혀도 암이 생기면 입 안에 이상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죠.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도 분비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유즙이나 뭐 피가 섞여서 유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만져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발견이 좀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몸 깊숙이 있는 장기들, 뭐 췌장 또는 담관이죠. 쓸개즙을 분비한 담관 이런 건 몸 안에 깊숙이 뭐 간이나 위도 마찬가지지만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도 뭐 따로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자궁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암 중에 하나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아이고. 종이가 노트가 넘어가거든요. 자, 이 자궁암의 문제는 노출이 돼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는 있지만 오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진율이 높은 원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다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이 자궁암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두 군데서 분비물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질 안쪽 벽에 이렇게 고이게 되기 때문에 질 후벽이죠. 질강의 후벽 뒤쪽 변 이 부분에 이제 분비물이 고여 있으면서 암세포가 여기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분비물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물고기도 왜 잡으려면은 수초 밑이라든가 이게 숨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질의 뒤쪽 후부 쪽 공간이 좁은 공간이지만 암세포를 발견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채취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채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질경을 넣어서 분비물을 그냥 채취하면 되니까요. 질벽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아까 인터널 서빅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도 분비물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암세포들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느다란 면봉같이 생긴 걸 넣어서 이 안에서 분비물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궁암 세포진 검사의 경우에 한쪽 부분에는 질 후벽에서 채취한 부분을 바르고 묻히고죠. 한쪽 부분에는 질 내부에서 채취한 분비물을 발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실로 보내는 겁니다. 뭐 산부인과 의사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고 또 뭐 가정의학과라든가 요즘은 내과에서도 자궁암 검사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질 안에 내관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분비물을 채취를 제대로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원래도 오진율이 높아서 자궁암 검사는 정확도가 뭐 50에서 70%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인 검사인데 그나마 분비물을 제대로 채취를 하지 못하면 오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검사도 어떤 분은 뭐 병원에 온다 그러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싹 씻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치과 갈 때 양치하는 것처럼. 근데 자궁암의 경우에는 그렇게 뒷물을 하고 씻고 오시면 여기서 지금 채취를 해야 되는데 다 씻고 오면은 채취할 게 없죠. 그래서 한 2, 3일 이상 가능하면 뒷물하지 않고 오신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 결과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간단히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한 2, 3일이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비교적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검사가 아니고 해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 기간은 보통 이상이 있게 나온 분들은 6개월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이상이 있게 나온 분들은 경부 조직 검사를 시행을 고려하는 거고요. 별 이상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여러 차례의 검사에서 이상 없고 자궁암이 발생
높은 연령대가 아닐 때는 뭐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실제 어떤 브러쉬, 질경은 제가 전에 어딘가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브러쉬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다시 이제 등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씁니다. 이렇게 굉장히 끄트머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세포들이 묻어있기 굉장히 좋겠죠. 이런 면봉같이 생긴 거를 자궁 입구에 넣어서 분비물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한 분비물은 이런 슬라이드에다가 아까 말한 방법대로 묻혀서 특수 용액에 고정을 해서 검사실로 보내면 병리과라고 하는 그런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의사 중에 이제 이 조직이나 세포를 관찰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리과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고 세포의 모양이 이제 비정상이냐 아니냐, 비정상이라면 어느 정도 비정상이냐 하는 걸 이제 판단해서 결과지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세포진 검사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무료로 검진해주는 검사 있죠. 그 검사는 이 검사입니다. 이놈을 지금 하는 이 방법, 그러니까 오진율이 꽤 높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오진율이 높다 보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확대경 검사라고 하는 보조적인 방법도 쓰이는 거고, 또 하나는 액상세포진 검사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분비물을 채취하는 건 똑같은데 면봉은 뭐 좀 다르게 생겼지만 면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브러쉬를 이런 브러쉬로 역시 마찬가지로 분비물을 충분히 겉에하고 안에를 다 충분히 채취를 해서 이런 특수 용액이 담긴 이 안에 이제 용액이 담겨 있어요. 이런 용액에 용액에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씻어서 안에 묻어 있는 세포들을 떨어져 나오게 해서 필요 없는 뭐 분비물 뭐 염증 세포들이라든가 질 점액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자궁 경부 세포들만 따로 걸러서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니까 정확성이 좀 올라간 검사입니다. 대신 비용이 좀 더 들기도 하고 아직까지 공공단에서는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확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요즘은 보통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가 공단에서 하는 검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액상세포진 검사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검사 결과는 이제 병력과세 보고 결과지를 이제 레포트를 해주는데요. 예, 뭐 이런 검사 결과지까지 뭐 판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아마 저희 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검사 결과지를 보통 본인들에게 대부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큰 병원 가야 되는 경우에는 또 의료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 검사 결과지를 가져가기도 해야 되니까요. 뭐 GI 사이톨로지라고 하는 걸 이제 자궁암 검사라고 하는데 사이톨로지라는 게 세포 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제대로 채취가 되었는지를 보고 satisfactory evaluation, 그 얘기는 검사하기에 적당하게 분비물이 채취되었다, 그 뜻입니다. 간혹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분비물이 거의 없거나 폐경이 되면 분비물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세포들을 채취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질 분비물 때문에 가려서 세포의 모양을 정확히 보기 어려울 때도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unsatisfactory specime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이제 충분하게 제대로 검체가 이제 채취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presence of endocervical transformation zone component. 자, 여기 왜 이 말이 있냐면 presence라는 건 아시는 대로 뭐 있다는 뜻이고 endocervical, endocervix, 아까 internal os, 엔도서빅스, 엑소서빅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엔도 서빅스, 엑소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익스터널 로스, 인터널 로스라고 했는데 엔도 전문 용어로는 엔도 서빅스라고 합니다. 엔도의 안쪽을 엔도 서빅스, 바깥쪽은 엑소 서빅스. 엑소 서빅스라서 엑소 그 엑소가 아니에요. 바깥쪽,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검출이 쉽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쪽 세포들은 모양이 조금 다른데 그게 제대로 채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잘 있는지, 그리고 이형 세포대라고 하는데 이제 엔도서빅스와 엑소서빅스가 만나는 부분, 그 경계 부분에 세포들이 잘 떨어져 나왔는지 그 부분이 이렇게 그 경계 부분에 자궁암이 잘 생기니까 그 부분에 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잘 있어야 검체를 제대로 채취한 거니까요. 결과는 인터프레테이션 또 리절트 나와 있는 대로 네거티브 for intraepithelial lesion과 말리그넌시라는 건 암이고요. 네거티브는 음성이라는 뜻이니까 세포 변형 부분이나 악성 세포는 없다. 정상이란 뜻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검사의 전체를 다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검사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비정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단순 염증 소견으로 나오는 거, 염증으로 인한 세포 변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비정형 세포라고 해서 세포의 모양이 약간 변화된 경우, 그다음에 이형 세포증이라고 해서 세포의 변화가 중간 정도로 악성 세포와 정상 세포의 중간 정도로 변형이 된 경우, 그다음에 악성 세포, 이렇게 결과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결과지가 결과지 보여드렸고요. 암세포 자궁암 검사는 요즘은 그 위생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자궁암이 많이 생기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검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이제 받을 수가 있죠. 또 예방 백신도 나와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자궁암 발생 사례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이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천연두처럼 완전 정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세월이 좀 많이 흐르면 자궁암으로 고통을 받는 여성들은 아마 대폭 줄어들어서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도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예방 백신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도 아마 개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자궁암 검사 중에서 자궁경부암 검사, 특히 그 중에서 세포진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인과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인과 질병은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댓글로 질문도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가 조회수도 매우 낮고 댓글도 거의 없어서 이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이렇게 많이 펄펄 나지는 않네요. 농담이고요. 오늘도 부실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